자, 그런데 이 청일 전쟁은 굉장히 큰 중국 사회에 큰 충격을 던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남경조약이 맺어질 때는 있잖아요. 우리가 세계의 중심이라고 생각했는데 저 멀리 대영제국이라는 힘센 나라가 있었구나라고 생각을 하면 되죠. 중국 입장에서는. 그런데 적어도 아시아에서는 자기들이 대국이라고 생각했는데 오랜 세월 오랑캐로 얕봤던 일본에게 완패를 하게 당하면서 그 중국 사회는 굉장히 큰 충격을 받게 되었던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학교 다닐 때 그 친하지는 않지만 공부 잘하는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뭐 의사가 되거나 동창회 나가보니까 뭐 어디 벤처기업 사장이 되었다는 얘기 들으면 우리 별로 충격 안 받잖아요. 그런데 학교 다닐 때 내 가방 들어주고 나한테 이렇게 물건 빵 사다 바치고 이런 애가 나중에 사장 돼 있는 거 보면 굉장히 충격 받잖아요. 그거랑 똑같은 이치예요. 여러분 충격 안 받나요? 저는 충격 받을 것 같은데. 자, 그래서 일어난 운동이 바로 변법 자강 운동입니다. 무술 변법이라고도 해요. 자, 이게 캉유웨이죠. 캉유웨이. 우리는 강유위로 읽죠. 량치차오 양계초입니다. 캉유웨이와 양계초가 주동을 했고요. 광서제가 여기에 호응을 하게 됩니다. 자, 광서제 이전의 황제는 동치제예요. 동치제. 자, 동치제의 어머니가 바로 누구예요? 어머니가 서태후고요. 아버지가 한풍제죠. 자, 이 광서제는 누구냐면요. 이 사촌이에요. 이 동치제의 사촌이란 말이에요. 이 한풍제 아들이 아니죠.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서태후 입장에서는 자기 아들 동치제 대신에 권력을 휘둘렀는데 그 조카인 광서제를 위해서 자신이 물러나고 싶을까요? 아니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 변법 자강운동은 양무운동과 달리 양무운동의 핵심 내용은 뭐라 그랬죠? 우리 중국은 아무 문제가 없는데 기술만 떨어질 뿐이다. 기술만 배우면 된다. 이게 양무운동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변법 자강운동은 일본에게 된통 깨지니까 정신이 번쩍 드는 거예요. 자, 우리의 기존의 거를 싹 다 갈아엎자는 거예요. 싹 다 갈아엎고 우리도 서구식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헌법을 제정하고 국회를 설립하고 교육도 막 그 유교식 과거 시험 치지 말고 신식 학교를 세워서 근대화 교육을 하자는 거예요. 당연히 산업도 기존의 가내수공업이 아닌 대량 생산 체제로 가겠다는 거죠. 자, 거기에 이 광서제가 호응을 합니다. 광서제는 양계초와 강유위를 통해서 자신도 서태후를 밀어내고 그 입헌 군주 국가의 군주가 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서태후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이 보수파들이 이용장을 비롯한 이 보수파들이 이들을 진압하게 됩니다. 이것을 무술정변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변법 자강운동은 무술변법인데요. 무술정변은 바로 보수파들이 진압을 해버려요. 쿠데타를 일으켜서 광서제를 다시 끌어내려 버립니다. 이것을 무술정변이라고 합니다. 자, 이 무술변법은 변법 자강운동은 당연히 일본의 메이지 유신을 모델로 했던 겁니다. 왜? 일본에게 된통 깨지고 보니까 얘들은 메이지 유신으로 근대화를 착실하게 했단 말이에요. 하지만 무술정변으로 정변 쿠데타가 일어나면서 실패했다 그랬죠. 결정적으로 이 위안스카이라는 인물이 배신한 게 결정적인 사건이었어요. 자, 보시면 증국본의 제자가 이용장이고 이용장의 후계자가 원세계, 이 위안스카이입니다. 중국 발음으로 위안스카이예요. 자, 이걸 보면 결국은 제자가 스승만 못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증국본은 자신의 후계자를 자신의 제자 이용장에게 넘겨줬던 겁니다. 자, 자신이 상군을 회체하면서 회군에 흡수시켰고요. 자, 그런데 이 이용장은 자신의 후계자로 이 위안스카이를 지명했는데요. 위안스카이를 키워줬는데 이 위안스카이는 결국 청을 위해서 일할 마음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권력의 강함과 약함에 따라 줄서기에 급급했던 인물이거든요. 자, 증국본은 자신의 제자 이용장이 청나라를 향한 충절이 있다는 걸 알고 후계 자리를 넘겼지만 이 이용장은 그런 거 없이 그냥 얘가 잘하는 것 같으니까 넘겨버렸는데 얘는 청나라에 충성할 마음이 없었던 인물이었습니다. 자, 그렇게 변법 자강운동은 실패로 끝났고요. 1900년에 또 다른 민중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의화단의 난이었어요. 의화단은 무술을 연마하는 단체가 점점 세력이 커졌던 겁니다. 그런데 이들은 반외세, 반기독교적인 정서를 가지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때 당시 이 외세가 자꾸 침략하여 자기들을 괴롭히고 또 기독교가 그들의 앞잡이 노릇을 한다고 중국 민중들 사이에는 그런 생각이 퍼지고 있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이들은 부청 멸량을 외칩니다. 청나라를 도와서 서양 오랑캐들을 몰아내겠다는 거예요. 자, 이게 뭐와 다르죠? 태평천국은 멸망흥한을 외쳤잖아요. 자, 만주족을 멸망시키고 한족을 흥하게 한다 했잖아요. 그런데 이 의화단은 부청 멸량이니까 청을 돕겠다는 생각을 하니까 이 당시에 이 서태후를 위시한 보수파들이 이들의 움직임을 좋게 보았던 것입니다. 자, 이들은 그 반외세적인 반기독교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외국 자본으로 만든 철도라든지 산업, 기간 산업, 그리고 외국인에 대하여 무차별 테러를 가하게 됩니다. 따라서 서양 열강들은 청나라 조정에 이들을 토벌해 줄 것을 요구하는데요. 자, 청국도 처음에는 이들을 진압하다가 점점 생각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왜? 부청을 외치니까 이들을 이용해서 이번 기회에 열강과 전쟁을 벌이겠다는 그런 어리석은 생각을 해버렸던 겁니다. 따라서 동복상 장군 같은 그런 강경파, 대열강 강경파 장수가 이끄는 청나라 군대와 이 의화단이 합심해서 북경에서 그 서양 공사관을 공격하며 전쟁이 시작되었던 겁니다. 자, 청나라 대 8개 연합국 사이에 전쟁이 벌어졌던 거예요. 자, 이때 당시 8개 연합군들의 모습을 사진으로 찍어놨네요. 자, 병사들 아저씨들이 좀 귀엽죠? 자, 요 끝에 제일 짜리몽땅한 사람이 그 일본군 같네요. 자, 이들은 귀여운데, 자, 청나라 볼게요. 동복상이 이끄는 감군의 모습입니다. 감군의 모습이고, 확실치 않은데, 의화단은 아마 이런 모습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의화단 사진인지는 제가 모르겠는데, 아마 컨셉이 이래요. 이 의화단은 무술을 연마하면 총알을 피할 수 있고, 총알을 막을 수 있다. 이런 이상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이런 오합지졸의 그 조합을 가지고, 아무리 귀엽지만 이 8개 연합군, 이 근대화된 8개 연합군을 이길 수 있을까요? 당연히 이기지 못하겠죠. 더욱이 서태후는 전 중국이 통합해서 자, 이번에 한판 붙어보자라는 걸 외쳤지만 이 동남자부라고 합니다. 이것을 동남자부라고 하는데 그 동남 지역의 여러 성들은 여기에 반대를 했던 거예요. 자, 믿던 이홍장이라든지 장지동 같은 사람들이 반대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홍장은 청일전쟁을 겪어봤잖아요. 그 일본도 이기기 힘든데 8개국이 힘을 합치면 이걸 어떻게 이깁니까? 그러니까 이들과 싸울 것이 아니라 이들에게 책 잡히지 않게 우리가 먼저 의화단을 토벌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동남 지역은 가담하지 않게 됩니다. 따라서 이쪽은 오히려 평화로웠던 것이죠. 자, 가담하지 않으니까 가담하는 쪽만 힘을 합쳐서 의화단과 힘을 합쳐서 8개국과 전쟁을 벌였는데요. 결과야 뻔하죠. 자, 어떻게 되겠습니까? 공사관도 제대로 점령하지 못했고요. 텐진을 통해서 상륙해서 북경으로 온 8개 연합군에게 의화단은 쫓겨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과정에서 의화단은 북경의 많은 기독교 신자들을 무참하게 살해하게 됩니다. 그들이 앞잡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때 기록에 의하면 사사롭게 개인적인 복수를 많이 했다고 합니다. 기독교인이 아닌데 기독교인이라며 우기면서 그 사람들을 마구 처형했던 것이죠. 의화단이. 그리고 8개 연합군이 북경으로 들어와서 이들은 그 질서를 회복했을까요? 아닙니다. 이들은 북경의 베이징성을 자금성을 점령해서 약탈을 해버리고요. 자, 그것도 부족하니까 북경 백성들에게 베이징 백성들을 약탈하기 시작합니다. 반항하면 죽이고 또 예쁜 여자가 보이면 달라들어서 겁탈하고. 그러니까 북경의 백성들은 의화단에게 그렇게 모진 그 시간을 보냈고요. 곧이어 들어온 8개 연합군에게 또 약탈을 당하면서 결국은 백성들만 이중고를 당했던 것이죠. 자, 그리고 이런 엄청난 정말 앞을 전혀 계산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판단을 내려버린 자의황후죠. 그 서태후는 시안으로 정작 도망을 가버립니다. 서태후가 시안으로 도주하는 행렬을 그림으로 그린 것 같네요. 자금성은 약탈이 당했고요. 자, 8개 연합군은 서태후에게 돌아오라고 요구를 하겠죠. 자, 우리 청식이가 또 얻어맞았습니다. 또 맞았어요. 또 맞았어.
자, 서태후가 돌아와서 신축 조약, 돌아오기 전에 이제 그 책임을 그 이용장에게 가서 네가 가서 좀 달래봐라 그래가지고 결국 이 이용장이 또 노부의 몸을 이끌고 서양 8개국과 이 서양 국가 열강들과 협약을 맺어야 됩니다. 그런데 당연히 얻어 터졌기 때문에 유리한 협약이 나올 수가 없었겠죠. 거대한 배상금을 물게 돼요. 자, 이게 오탄데 45억 량이 아니라 4.5억 량입니다. 청일전쟁으로 얼마를 물어줘야 한대 그랬죠? 일본에게 2억 량이잖아요. 그 2억 량도 허리가 휘청휘청거리는데 4.5억 량을 이제 물어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외국 군대가 이제 대놓고 주둔하겠다는 거예요. 과거에 베이징 조약에서는 그 공사관을 지키는 소수의 경비병만 주둔한다면 이제는 거의 연대급이라든지 여단급 병력들이 북경 주변에 완전 주둔을 하면서 청나라 하는 행동이 마음에 안 들면 바로 군사적 개입을 하겠다는 거예요. 따라서 청나라는 이제 돈도 없고 주권도 크게 훼손되면서 반식민지로 전락하게 돼버렸던 겁니다. 자, 드디어 이제 변화하는 세상에 따라잡지 못하면 이제 나라가 정말 망할 수도 있겠다고 생각한 서태후와 그 보수파들은 광서신정이라고 합니다. 이때부터 마지막 몸부림 개혁을 하게 되는데요. 자, 이 개혁은 성공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이미 늦어버린 걸까요?